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자, 많은 분들 모를 것 같아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린데, 일단 SMR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단 뭐 IR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뭐가 나오냐면, 루마니아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한 루마니아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유럽 SMR 시장 에서도 사업 추진 가시화가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는 다음 달 임시주주 총회를 열어 도이체 슈티 SMR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 결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 달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날짜를 보시면 언제죠, 이게? 기사 날짜를 보시면은 1월 27일이죠. 즉 2월입니다. 2월. 자, 2월 며칠이에요? 12일에서 13일. 우리나라 밤 시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이나 새벽.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쭉쭉 내려보면은, 자, 이 프로젝트는 루마니아 정부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국책 사업으로 정부가 SNN 지분 82%를 보유한 절대 제주주인 만큼 안건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수순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뭐요? SMR 프로젝트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두산RBT 해당 프로젝트에서 SMR 핵심 주기기인 원자로 모듈 제작과 공급을 맡고 있으며, 이미 루마니아 원자력 규제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작 인증을 확보한 상태이다. FID가 확정될 경우 수천억 대의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이 날짜가 언제요? 12에서 13일이에요. 즉 오늘 밤 이슈부터 내일 새벽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건 뭐요? 이슈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버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천억 대의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게 고작 수천억?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SMR 관련된 부분에서 첫 수주를 제대로 따낸다라는 것 자체가 보다 이슈가 크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번 3월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신규 공장을 착공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루마니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도 구체화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주력 대형 원전인 AP1000과 이를 기반으로 한 SMR 모델 AP300을 앞서 공격적인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들의 모델의 핵심 주기기 제작을 맡은 유력한 파트너로 거론된다라는 내용인데, 유력한 파트너라기보단 거의 확실시 되는 거죠.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에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2천억인가 1천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때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SMR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주기기는 우리가 할게, 기자재는. 요러한 내용들이 아마 그 수면 위에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비밀 유지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수면으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하다 들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건 이 부분이 두산이 지분을 투자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협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의 파트너는 현재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 요 부분들, 루마니아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루마니아 관련된 부분들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루마니아 국영 원자력 공사가 오늘부터 양일간 10일에서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도이체 슈티 SMR 사업의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셔라 라는 거예요. 자, 일단 기자재 첫 발주 두산에너 나오면 빵 튈 수 있으니 미리 이벤트를 생각하고 준비하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원전이 이렇게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가는 자리에서 섣부르게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슈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다려왔던 이슈고, 이슈에 맞춰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던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아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루마니아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찾아보면 관련주들이 딱 나와요. 루마니아 관련된 보면은 여기 일단 9월 26일에 자, 루마니아 원전 기기 교체 사업 수주를 또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루마니아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부분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8월 21일에는 누가 나와 있죠?
한국 수력 원자력이 또 나와 있고요. 루마니아 관련주를 엮일 수 있다는 거, SMR 관련주로. 자, 그다음에 요 부분들을 또 보게 되면 8월 19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 한미 공동 원전 수출 파트너십 선언. 요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 예상으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7월 10일 요 부분도 있습니다. 자, 2차 파동은 루마니아 SMR 관련된 부분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작년 7월이에요. 그래서 이 루마니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잘 버텨보시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5월 21일에도 이러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루마니아 SMR 발주사 두산 에너빌리티 방문했다. 글로벌 파운드리 성과 속도 낸다라는 내용이고, 요 부분들이 작년 5월부터 나왔던 내용이고, 이제 뭐요?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이 드디어 가시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팔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루마니아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뭐 6기 정도의 수주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안정성 문제 때문에 한 기를 일단 해보고 나머지 5기를 하겠다. 왜냐면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또 나와 있는데, 한 기가 수주가 된다라고 했을 땐 혹여나 변동성이 또 나올 수 있어. 아니 6기인 줄 알았는데 한 개 한다고? 아씨 팔아. 이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6개 한다 그랬는데 한 개 했잖아요. 야, 그럼 6개 할 수 있다는 매출이 미리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한 개 하니까 당연히 주가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6개여 봤자 매출에 대한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초반에. 지금 두산이 올라가고 있는 건 SMR 시장의 기자재를 두산이 장악한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현재 시가총액을 인정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기를 하든 6기를 하든 중요한 건 뭐다? 첫 삽을 뜬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슈로 변동성이 나오면 이거는 기회로 잡아야 됩니다. 왜? 그 뒤에 추가적으로 땅땅땅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할 때는 긍정적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식을 해야지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때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 얻는 이득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감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두산을 여러분들이 97,000원대 만약에 매수했다, 98,000원대 이렇게 97,000원대 매수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매수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매수하냐면, 아 이거 급등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대부분 해요. 근데 이 다음에 급등이 나오면 너무나 다행인데, 급등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급등이 안 나오면 굉장히 실망할 거예요. 그죠? 굉장히 실망할 거다. 하락하면.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또 하락하면 여기서 또 하락하면 굉장히 분노가 치밀겠죠. 왜? 나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구간에 들어가는데 와 두산 자리 좋은데? 야, 급등할 것 같은데? 급등할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빠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분할로 천천히 한번 이 자리에서 모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어때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이 구간에서 흔들더라도 뭐예요? 흔들더라도 내가 평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종가가 여기 아무리 고가를 잡았어도 여기와 여기에 평단가를 합치면 평균 단가가 가운데겠죠? 그래서 내 지금 여기서 버티는 원동력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몰빵을 하면은 난 뭐예요? 항상 손실이죠. 항상 손실. 그렇기 때문에 본전만 오면 팔고 싶단 말이에요. 본전만 팔고 싶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안 가니까 팔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 다 매도하고 있다. 이 사람들 떨어져 나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뭐예요? 몰빵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하루하루 급등을 계속적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이요. 저도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두산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하루살이로 투자하니까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 제가 두산을 2년 그리고 거의 2년 됐죠. 2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찍어온 사람 입장에서 15,000원부터 97,000원, 최근에 고가까지 98,000원 고가까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 일단 6배에서 7배 정도가 오른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6배, 7배 1년 반, 2년 동안 오르는 동안 주가가 어떻게 올라갔냐? 일자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다려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한 달, 두 달 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물론 여러분들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인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땐 두산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당장 오를 만한 종목이 뭘까 해서 두산에 당장 오를 것 같아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면 어때요? 굉장히 머리 아프고 정신이 혼미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도 보시면은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죠? 옵션 만기일. 오늘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는데 지금 마이너스 2.9%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2.9%에서 현재 구간 플러스 1%로 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6분 뒤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0분에 딱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 옵션 만기일에는 동시호가에서 변동성이 많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 삼성전자는 큰 변화가 없네요. 옵션 만기일인데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구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리하자면 3시 45분에 IR이 있고요. 아침에 제가 내용 정리해드렸죠. 수주잔고에 대한 부분, SMR 수주에 대한 부분과 공급에 대한 부분, 공사에 대한 일정 이런 부분 나올 거고,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들 나올 거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주주 환원을 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나올 것 같아서 사실상 IR 내용은 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루마니아 이슈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두산 갈 가능성 높습니다. 전력 섹터 중에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두산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원전주의 흐름들을 보면 지금 원전주들 다 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자리들 다 좋아요. 다 자리들 만들어 갔기 때문에 두산만 대장으로 이끌어주면 다 튀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뉴스케일 파워가 6.9%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뉴스케일 첫 SMR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에 6.9% 하락했는데, 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루마니아 원전 가동이 밀릴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루마니아 소형 모듈 원전 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업의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고개를 들었다. 주가 하락세가 더욱 가파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케일 파워 지연에 대한 부분보다, 루마니아 지연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목표가 하향에 대한 부분들, 그죠? 목표가 하향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하락을 이끈 거지, 사실 루마니아 지연에 대한 부분들은 보다 조금 제가 봤을 때 끼워 맞추기 뉴스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땐 그 루마니아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루마니아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게 아니라 목표가를 낮추면서 저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뭐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기, 6기 할 수 있는 거를 한 기 먼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한 기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첫 삽을 뜬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핵심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러한 이슈로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기회라고 본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30분이죠. 30분이라서 보면은 마이너스 2%에서 옵션 만기일 때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 볼게요. 아마 거래가 좀 많을 거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거래 취합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봅시다. 보합에서 끝날지 아니면은 마이너스 2%에서 회복을 할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봅시다. 그래서 이거 보는 동안 핵심만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밤하고 새벽에 루마니아 관련된 이슈가 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 근데 이 매출에 대한 규모가 몇천억 단위라고 하지만 요게 한 기에서 6기, 6개일 때 몇천억, 한 개일 때 몇백억 수준일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들이 중요한 핵심은 단 한 가지다. SMR에 대한 첫 삽을 뜨는 것. 요 부분들이 기대감을 폭발시킬 수 있는 재료예요. 핵심적인 재료. 지금은 왜? 매출을 보고 두산이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SMR을 보고 주가가 올라오는 거고, 이 기자재가 발주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이 엄청나게 상승 탄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여나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너무나 좋은 기회,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높더라도 저는 잡아낼 거예요. 왜? 지금 구간은 급등하기 직전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냉정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드리고 싶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지금 구간은 정말로 흔들릴 자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제 의견이 전달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내일 되면은 이제 토일 월화
이제 설이죠. 그래서 저도 조금 길게 한번 쉬려고요.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쉬면서 다시 한번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조금 세상 돌아가는 이런 정보들도 조금 쉬면서 저 취미가 그냥 누워서 그런 경제 영상 보는 거거든요.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 좀 볼 거고 보안 마감했네요. 보안 마감했고 일단은 옵션 만기일 때 올라서 마감이 됐네요. 좋습니다. 이 부분들 텔레그램 방도 올려드릴게요. 일단 옵션 만기 마이너스 2%에서 0% 보안 마감 좋습니다. 이렇게 좀 올려드리고 나쁘지 않죠. 그래서 보안 마감했으니 그 차트 모양도 너무나 좋아요. 매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받아주는 흐름이고 자 그래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혹여나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입장 요청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들 제가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고 저는 2월부터 3월이 정말 급등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 얘기는 드리고 있잖아요. 야, 니 맨날 올라간다며, 맨날 주가 갈 수 있다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저 공지가 뭐 나왔는데 잠시만요. 여기 나왔네요. 자, 공정공시 매출액 7조 수주 13조 영업이익 4천억 표세 사업계획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에서 영업이익 3,400억 수주는 13에 14조 제가 얘기했던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네요. 자 보면은 이제 최근 영업 실적 등의 전망과 실적 차이 전망 이렇게 7.6조 실적 7.8조 오차율 3.7%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때요? 실적에 대한 전망은 조금 늘었네요. 요게 지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은 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한 건 전망 같은 경우에는 13조 예상을 했었는데 25년도에 그죠? 근데 수주는 좀 얼마 1.2조에 대한 수주를 더 받았다. 이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가스터빈이죠. 가스터빈 쪽에서 조금 더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도 가스터빈 되면 조금 올라온 것 같고요. 이익에 대한 부분은 200억 차이가 나는데 별로 큰 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 일단 참고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예상 매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이번 연도, 작년도보다는 올라온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전달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두산 내일 구간 금요일이죠. 변동성에 같이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 010-845-951 두산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마 연락이 잘 안 될 거예요. 하루에도 뭐 몇백 통씩 연락이 오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들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올라갔을 때 잘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걱정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만 해주시면 제가 두산 이슈 있을 때마다 굉장히 빨리 영상을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잘 매도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매수는 잘해요. 이 98,000원이 또 저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를 잘해도 주가가 20만원 갔을 때 매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2배 수익이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계속 생기거든요. 매도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정하고 있는 목표가가 있다라고 목표가에 분할 매도 시작하시고 어디서 팔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영상을 타이밍 잘 잡아서 올려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지금 구간에서 같이 매도 타이밍 잡아보겠다 또는 혹여나 루마니아 관련된 변동성이 나왔을 때 기회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트레가이라는 종목이 스페이스 X 관련 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공급 계약이 뜨면서 많이 올랐는데 이 주가가 지금 한 4달 만에 주가가 5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이 4만 원대에서 22만 원까지 5배에서 6배가 올라갔는데 제가 이 스페이스 X 관련주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세트랙아이 집중해야 된다라고 작년 8월 9월 달에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요게 지금 5배가 주가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지금 세트랙아이가 스페이스 X 관련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오픈 AI도 하반기에 상장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상장하잖아요. 그 오픈 AI 관련주는 왜 안 보고 있냐라는 거야. 오픈 AI 관련주도 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세트랙아이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과 그리고 오픈 AI 관련주까지 전달 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아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랙 관련된 설명 드리면서 오픈AI 관련주 말씀드릴게요. 여기 잠깐만 보시죠. 자,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언제요? 9월 14일에 보여드렸습니다. 작년이죠.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세트랙아이예요. 세트랙아이. 지금 주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면 알 텐데, 자, 일단 이 영상 내용 잠깐 볼게요. 제가 정말로 말씀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10,000명이 봤어요. 10,000명이. 자, 보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액 보이시죠? 요렇게. 자, 그리고 제가 차트 설명도 이렇게 해드렸는데 매집이 정말 잘 돼 있는 회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잠깐 볼게요.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보신 세트랙의 주가 얼마죠? 22만 4천 원이죠. 그죠? 최고점. 자, 우리가 주봉 가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가 보이시나요? 고점을 내리고, 그죠? 고점을 내리고 어떻게 했다? 돌려 세우는 구간. 제가 매수 타임은 어디밖에 없다 했어요? 매수 타이밍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 그 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기적으로 폭등 나왔고 한번 흔들어주고 또 추세 타고 어떻게 됐어요? 추세 타고 여기서부터 몇 배 갔어요? 여기서부터 현재 5배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죠? 아니, 이 종목이 그 종목이 맞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어떤 게 늘어났다 했죠? 위성 사업에 대한 부분들. 자, 세트랙아이의 보고서를 들어가 보면 제가 얘기를 한 것과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26기라고 되어 있고요. 위성 사업 보이시죠? 매출 얼마? 매출 100만원 단위,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600억 보이시죠? 요 표가 보이실 겁니다. 누구예요? 세트랙아이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때요? 매출 똑같죠? 이 친구가 뭐다? 바로 세트랙아이였다는 겁니다. 몇 배 올라갔어요? 5배 올라갔다. 물론 우리가 이 5배까지 올라갈 줄 저도 몰랐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자,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했다라는 점, 두 번째 매집이 좋았다라는 점, 세 번째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했다는 점, 이 세 개예요. 미리미리 준비했고 그 다음에 매집이 좋았고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선점했다.
스페이스 X 관련된 부분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서 매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보여드릴 텐데, 요거 뭐냐면은, 자, 이 회사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고요. 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 갖고 오셨죠? 간단합니다. 오픈 AI 있죠. 자, 오픈 AI가 상장을 하게 되면 오픈 AI 관련주들이 주가가 테마주라고 하죠.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오픈 AI 관련주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 오픈 AI가 최대 주주로 있는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을 일단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들을 조금 찾아보다가 이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 좀 가지고 왔으니까 잠깐 체크해 보시면, 자,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박스권으로 나옵니다. 박스권. 그죠? 박스권으로 계속 나와요. 박스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라고 했을 때는 3배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요. 그죠?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3배 정도의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일단은 한 번씩 계속적으로 튀어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튀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최근 이 마지막 부분 자체가 이 매집에 대한 엄청난 조금 움직임이 나와줬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우리가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여요. 그죠? 너무나 일정하게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이 구간을 뚫어줬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이거는 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쭉쭉. 근데 딱 여기 개인 투자자가 많이 물려있는 구간까지만 주가를 올려주고 올려주고 눌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 계속 또 흘렀어요. 또 흐르고 계속 뭐하고 있다, 개인들이 물린 구간만 조금씩 때려주고 있다. 자, 여기 물린 사람들 본전에 나갈 수 있게 조금 때려주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얘네가 뭐하고 있는 거다? 매집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제가 이게 일봉이니까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얘네 유통주식 얼마죠? 유통주식 500만 주입니다. 그게 되게 없어요. 유통주 500만 주밖에 없는데 거래량은 유통주식의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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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주식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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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근데 유통주식만큼 거래가 또 밑에서 돌아가죠. 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량들을 꽉 쥐고 날리려는 움직임으로 보여. 제가 위로 쫙쫙쫙 한번 제대로 이슈 받았을 때 날릴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을 넣어놓고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때요?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고 있는 종목이죠.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이 고점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고점에 대한 부분들. 자,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물린 사람들 계속적으로 흔들어주면서 물량 뺏어오고 있죠. 그냥 여기 또 새로 들어와서 물린 사람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서 흔들어줘요. 살짝 밑으로 주면서 흔들어주고, 여기 물린 사람들 밑에서 또 흔들어주고, 여기 물려서 밑에 또 흔들어주고,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지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려있다라고 했을 때 물을 탔으면 나올 수 있는 평단가, 던질 수 있는 평단가를 만들어주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 물을 탔으면 또 한 몇 달 기다리다가 다시 본전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기다렸다가 본전 오면 팔고 싶잖아요. 그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더 안 올리고 본전에서만 계속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물량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 매집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돌려내는 시점에 주가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올 텐데, 이 시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픈 AI 상장에 조금 맞춰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반드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시고, 이 종목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이거는 그냥 여기서부터 대시세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돌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돌렸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 보면 얘는 이 전고점을 한 번도 넘은 점이 없어. 주봉상 보이죠? 전고점을 한 번 넘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얘가 이 전고점을 돌리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5년의 흐름, 6년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바닥 구간을 잡고 주가가 땅땅땅 정말 세트랙 아이처럼 4배, 5배도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 한번 해보시겠다,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시총이 낮기 때문에 하루에 진짜 인원 많아봤자 많이는 못 알려드리고,
제가 조금씩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시총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요 종목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010-845-9501 오픈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이쪽 번호로 오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고점이 5배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종목들의 특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매집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뭐 해야 된다?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 세 가지가 또 일치하기 때문에, 다만 조금 다른 거는 매출 구조나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금액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소액을 넣어서 정말 세트레가처럼 우직하게 버텨서 3배, 4배, 5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올라간다는 없지만 그래도 소액으로 놓고 가성비 있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 위쪽 번호로 010-845-9991 이쪽으로 오픈 남겨주시면 전달 드릴 거니까 최대한 보내드릴 수 있을 만큼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